저는 현재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라는 종목인데 코덱스 레버리지요. 자, 코덱스 레버리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이 ETF 상품이거든요. 종합지수가 1% 오르면은 2% 오르고 1% 내리면 마이너스 2%입니다. 종목이고 네. 이자 같은 건 없고 이제 그냥 수익 나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종목은 종합지수가 2,900 가면은 한 60% 수익 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예. 아까 이제 지수로 봤을 지수가 이제 2,800, 2,900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소재주 같은 게 예. 이번에 이제 대형주가 만약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예. 이런 거는 매수 시점을 이렇게 딱 보시면 잡으실 수가 있나요? 보통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특히 네. 대형주는 소형주들은 뭐 개인이라든지 테마로 이제 군중심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죠. 개인들하고 보통 반대 표시를 취합니다. 개인이 매수하면은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 매도. 아니면은 개인이 매도할 때 저쪽에 매수. 아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할 때 어떤 한쪽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다든지 개인이 매수를 하면 기관이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수급을 이렇게 일자별에서 수급을 잘 보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사는지가 중요하고 계속 사네요. 예, 위치적으로 항상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쭉 열릴 때 그럴 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사준다면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 사준다면은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연기금 보겠습니다. 네. 자, 왜 연기금이 계속 사네. 확률 높은 하면은 한국에서 투자 금액이 제일 큰 것이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자기도 투자도 하지만은 각 펀드라든지 뭐 이렇게 잘하는 자문사라든지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배를 해주고 나서 일년 결산을 했을 때 지수보다 좀 많은 수익을 냈다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1조면 다음에 1조 5천, 2천억, 1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진다면은 돈 금액을 줄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사고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제일 연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또 설사 이 종목이 빠졌다. 그럼 연기금에서 그쪽에서 더 사고 이러니까 주가 잘 안 빠지는 거죠. 가게 되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을 항상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연속으로 사는지 확인하고. 와, 엄청 오래 샀네요. 예. 계속. 그러면은 계속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또 이 종목이 뭐 장이 안 좋아서 빠지면은 더 사죠. 내가 펀드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돈은 있고 이러면 그냥 주가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갈 때는 더 매수를 해가지고 위로 더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연기금을 좀 중시 보고 그래서 어떤 주가 위치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올 때 그리고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도세가 놓을 때 그럴 때 주가가 많이 간다 이런 기아차도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은 이럴 때 기관하고 외국인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매수로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한 달 이렇게 400만 원 틀렸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다음에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매물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열릴 때. 그렇게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열리면 이렇게 수팅이 노는 거죠.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역시 이 보면은 여기 밑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다 틀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말했던 이평선 즉 거물들이 주가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틀리고 그다음에 공간이 이렇게 열릴 때 그러면 이렇게 수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지수가 만약에 2,600, 2,700을 돌파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대행주 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심히 현재 먼저 LG전자나 기아차가 먼저 갔지만은 이와 비슷한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아차 그다음에 LG전자를 공부를 하고 이런 수급을 보고 딱 신고가 임박 아니면 또 강남 이렇게 위치 이런 자리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따라가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와, 그러네요.
와, 차트를 보니까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다 저는 이제 소형주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형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뭐 차트를 제가 삼성전자 옛날에 얼마 한 거 실제에 얼마 정도 한가 우리 대표님 5만 원 뭐 이런. 네? 5만 원, 3만 원. 아니 한 200원 이랬습니다 옛날에. 200원이요? 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일 때 네. 지금 액면분할 했지만 예. 아, 200만 원. 예, 저는 삼성전자 대행주 차트를 200원부터 다 몇 번을 다 왔습니다. 차트를 수억 번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급등이 나온다. 와. 개인들이 틀리고 공간이 열리고 양매수 될 때. 예.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저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해서 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투자하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보고 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관찰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먼저 그 쌍매수가 들어가는 거를 며칠 맞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대행주들은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 사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을 서서히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주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달이나 10일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오늘 못 사면 내일 산다든지 약간 눌림 줄 때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구나.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봐라.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는 많이 안 받게 예, 돼요. 그거는 원래 펀드라든지 기관이나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자기들 그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시총이 3천 이상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사지 아무 종목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편입할 때 시총 뭐 600억, 1000억 이런 거 편입 안 합니다. 다음에 사서 매도하기도 힘들고 매수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종목 제외하고 그 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들은 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너무 섣불리 많이 오른 듯 하지만 섣불리 팔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더 좀 예, 제가 볼 때는 종합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나는 앞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월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저는 요 고점을 뚫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한 종목만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예.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예. 요즘 또 엄청 뜨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좀 다른. 포스 케미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주봉이 있습니다. 네. 월봉.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이런 종목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기 이수로 이날 2차 전지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종목이 거래가 터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만약 보유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라면 이런 종목도 서서히 상승했기 때문에 월선이 20일 되도 나올 때까지 네. 수익이 났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현재는 좀 지켜보고 매수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거래가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서서히 좀 몇 번 행보한 다음에 또 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워낙 2차 전지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결국 위로 간다 봐야죠. 이런 거 그 11선, 21선이 아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쁘게 5, 10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건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겹치는 부분이 음. 에너지가 응집되는지 이런 데 보면 항상 주가가 오르기 전에 네. 이렇게 이 팽선들이 밀집하잖아요. 네. 여기 밀집하고 예, 예를 들면은 자, 두산 에너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라는 종목이 차트상 보면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거래가 살 죽으면서 개인들이 다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저는 이제 거물이라 표현하는데 거물이 이제 주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지직을 해주는 거죠. 지수가 나쁘다. 지수가 하락해도 이런 자리는 거물이 한 몇 개, 5개, 6개 받치기 있기 때문에 하락은 안 오고 위로 공간이 열리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틀리고 양매수니까 이런 수팅이 나오는 거죠. 이 그물이 촘촘히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옥상에 건물을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은 건물을 이렇게 놓는 것이 뭐 물건이 떨어지면 보호한다는 거죠. 주가가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자, 건물이라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건 21선 이게 이런 자리를 개인들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로 싹 바뀌 제가 말했던 양지 차트 그리고 음지 차트 예를 들면 이렇게 역배열되는 종목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5일선이 가장 밑에 있을 그냥 경우에 21선 머리 있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런 자리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양지로 이렇게 되고 건물들이 발현이 되고 또 대행주니까 시총이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가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야만 갑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안 갑니다. 카카오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종목이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예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카카오가 그 역배열 났는데도 계속 사가지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행주들은 이것만 잘 봐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양지같이 햇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래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물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되면 벌써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햇빛이 안 비기 때문에 식물이 시들해서 죽는 거죠. 떡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안 되는 자리죠. 이게 더 가기 위해서는 약간 기가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공간이 나줘야만 위로 갑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조금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차트를 보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봐야만 이제 저는 이제 차트가 내비게이션이라 보거든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우리가 길 물어 갔잖아요. 그 차트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주가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제가 말한 항상 음진 장지 정도는 구별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지 이제 구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음지 차트가 딱 대비면은 이런 자리가 딱 되는 경우는 거의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양주로 바뀔 때만 매수를 해야 되고 현재도 이제 지금 당분간 매수가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표는 보면은 이제 대충 알죠. 이렇게 음지가 대표잖아요. 그러면 매수한다 하면 제가 만약에 이걸 하이닉스를 매수를 한다 하면은 그죠? 이렇게 음지가 됐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지. 안 사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간이 열릴 때 햇빛이 들어올 때 그때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래서 위로 간 거죠. 반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이런데 햇빛이 계속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약간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뭐 재고도 많이 쌓이고 아직 반도체가 그러나 뭐 항상 뭐 이렇게 우리가 주가는 최악일 때 최고 뭐 실적 안 좋을 때 턴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타기 한다면은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지수가 2,800, 2,900 간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위로 한참 갑니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매수를 한다면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 무타기 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공간이 놓을 때 이렇게 해서 공간이 놓을 때 양주로 바뀔 때 그때 어디가 공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공간이 나왔죠. 요 사각형에 이렇게 공간이 나왔다는. 그래서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위로 가려 하니까 이게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계속 매도로 던지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또 큰 손들이나 또 이렇게 기관의 외국인도 잘 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로 칠라 하지 이런 자리는. 그래서 현재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하신 거 한번. 삼성전자 역시 공간이 안 나온 종합지수는 현재 2,400이 지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데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행보하고 이렇게 이런 공간이 나와줘야만 리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서 다시 밀리 내려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자 같으면은 가지고 있고 무타기 한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신규는 저는 뭐 제가 오늘 또 신규로 좋은 종목을 좀 추천하려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요거 한 번만 하나만. 여기 2023년 1월 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올라갔잖아요. 예, 예.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요? 그냥 항상 새해가 되면은 아, 하여튼 그냥. 신규 자금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연말 되면은 개인들도 기관이랑 마찬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네. 뭔가 희망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12월 달에 막 손실 확정지고 이렇게 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이제 1월 달에 약간 종합지수가 미국도 약간 좋았거든요. 그래서 따라간 거죠. 예. 그거는 약간 그럼 예외적인 상황. 아까 오늘 예, 말씀해 이런 주신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예, 그런 경우는 약간 외의 경우죠. 예. 아. 예, 미국 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비게이션 정도로 예. 확률 예. 높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 예,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한번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약에 네. 앞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당연히. 아니면 지금 우리 여기 구독자님도 주식에 많이 물린 분이 있고 또 그렇죠. 일부 물린 분 또 외에는 현금이 좀 있는 분도 있고 음. 또 새로 그냥 주식에 이제 내가 현금을 그냥 90% 80%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 보면은 저는 현재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 이제 코덱스 레버리라는 종목인데 코덱스 레버리지요. 자, 코덱스 레버리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이 ETF 상품이거든요. 음. 종합지수가 1% 오르면은 2% 오르고 어. 1% 내리면 마이너스 2% 밀리는 종목이고 네. 이자 같은 건 없고 이제 그냥 수익 나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종목은 종합지수가 2,900 가면은 한 60% 수익 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식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수익 낮다 아니면은 좀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한다면은 이 종목을 좀 많이 편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반기나 또 내년 초에 되면은 2,900 정도 간다 보고 그렇다면 현재 60% 수익 나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익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요거 종목을 좀 많이 또 주위에 또 이렇게 저한테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 사면 좋나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현재는 이 종목 다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뭐 1억이다. 우리 요 구독자님 분 중에서는 그럼 저거 요거 한 90% 몰빵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세요? 2,400 약간 위에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고. 그 정도세요? 2,900 가면은 60% 수익 나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냥 연말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 이유. 예, 종합지수가 언젠가는 2,900 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네. 또 경기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은 또 우리나라도 약간 좀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미국이나 경기에 따라 많이 가니까 지수 따라 가니까 거의 뭐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그럼 2,900 가면은 이 종보다 좋은 게 없죠 현재는. 빠지면 그냥 전부하는 거죠. 전부하는 네, 전부 해가지고 제가 지수가 3,000 가까이 있다 하면은 이런 종목 절대 저도 안 권하죠. 현재 2,400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아래보다는 위라고 다 보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또 전기차, 뭐 조선주, 은행주 그렇게 해서 저 확실히 위 아래 좀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종목보다는 이 종목 편입해서 그냥 저는 2,900까지 기다려서 한 60% 수익 내고 와서 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으로 4,042km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딱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미국도 또 미국이 사실은 경기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도 좀 이번에 하락 많이 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한국도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설사 2,200 온다 하더라도 존버하죠. 그리고 2,900 그냥 매도. 왜냐면 지금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00에서 몇 번 밀렸잖아요. 이 보면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현재 종합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두 번 정도 여기 고점에 찍고 2,500 가까이 가고 2,500 가까이 가고 또 밀리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는 종합지수가 2,400 밀리지만은 이번에는 2,500을 간다 하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풍부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대표님 혹시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약간
뭐 경기를 일으킨다? 막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들어오면 하나도 없죠. 들을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아, 예. 네. 혹시 레버리지 말고 예. 종목은 없을까요? 저 종목은 아직 제가 아. 좀 장담을 못하겠어요. 사실 2차 전지는 아.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포스콤 홀딩스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음. 지금 어떤 종목이 이렇게 애매한가요? 애매하고 예. 아.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위로 가겠죠. 만약에 간다 하면은 그렇게 가지만은 다 애매한 자리. 예. 그러나 이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